네, 어, 마이크를 한번 체크를 하고, 네.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어, 2024 AI 부트캠프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 네, 저녁 시간에 5월 3차 AI 부트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이제 2차에서 이제 그 GPT-4.5가 옴니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강의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GPT-40 막 GPT-40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GPT-4 옴니인데 옴니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구글에서 이게 GPT-4 옴니가 공개되기 전에 그쵸? 구글에서 이제 그런 개발자 회의가 원래는 이제 이 날짜가 정해졌고, 근데 이걸 이제 먼저 이제 선수를 친 거죠. GPT-4.5가 이제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근데 GPT-4.5가 딱 나오면서, 이제 뭐 구글은 어쩌나, 어떡하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글도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엄청난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보면은 크게 뭐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도 있지만, 그 오픈 AI의 그 대항에서 나와서 그 만든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만들고 있는 엔스로픽 클로드 3를 만든 엔스로픽도 있지만 사실은 챗 GPT를 만든 오픈 AI나 클로드 3는 어떤 우리가 구글처럼 뭐 검색 서비스라든가 안드로이드 뭐 그런 아니면 윈도우 운영 체제라든가 아니면 MS는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 구글 시트라든가 그쵸? 독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챗 GPT 물론 능력이 뛰어나죠. GPT-4.5나 아니면 GPT-5가 나오면 능력은 뛰어나겠지만 구글은 그 오픈 AI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서는 크게는 뭐 그 오픈 AI, 챗 GPT, 오픈 AI도 잘 봐야 되겠지만 MS와 그리고 구글의 그런 그 구도도 잘 봐야 되고 그들의 발전 방향 그리고 이런 발표들에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이 서비스에 도입이 될 건지 GPT-4.5에 있는 서비스들의 내용과 오늘 구글에서 했던 정리해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한번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4 모바일 앱 매출이 GPT-4.5 출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이제 뭐 그런 기사들이 지난 한 주 엄청나게 이제 뜨겁게 네, 뉴스 시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픈의 챗 GPT-4.5 출시로 모바일 앱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제가 그 지난 이제 5월 2차에서는 GPT-4.5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우리가 이제 이 AI 부트캠프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GPT-4.5가 PC 버전에서는 그 무료 사용자들로 GPT-4.5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 앱에서는 GPT-4.5는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유료 버전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무료 버전 사용자는 그 이제 유료 버전이 아니라 무료 버전 3.5를 쓰고 계셨던 그런 사용자들은 PC에서는 챗GPT 4.5를 쓸 수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쓸 수가 없다. 유료 결제를. 그래서 네, 오픈의 모바일 앱 사용 그 앱 결제 금액이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 이제 3일 날 공개가 됐죠. 그리고 14일 날 이제 하루가 지나서 하루 만에 9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2억 2,700만 원의 매출을 찍었고요. 그리고 13일에서 17일까지의 통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420만 달러, 약 57억 3천만 원의 그런 모바일 앱 신규 결제 건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이 가입한 그거에 이제 7위였거든요. 1위는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는 미국이었어요. 미국. 그다음에 독일, 영국,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 4위, 5위 프랑스, 6위 캐나다, 7위 한국. 그래서 한국이 아까 13일, 17일까지 해서 12만 3천 달러, 약 1억 6,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네, 7위, 네, 7위를 차지했고 이게 뉴스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넷플릭스 구독료보다 비싸죠, 그렇죠?
챗 GPT 유료 버전이. 근데 사람들이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보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폭발적인 네, 것들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7위였고 8위가 브라질, 9위가 호주, 10위까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가 10위. 그래서 아시아권의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 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네, 모바일 앱을 그러면서 이제 그 오픈 AI의 그런 그샘 알트만 공동 대표죠. 공동 대표가 이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GPT-4.5로 생성한 첫 이미지.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GPT-4.5로 이미지 생성은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에게는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조만간 이제 공개를 된다. 마지막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픈 AI의 브록맨 네. 네. 이 어떻게 읽어야 돼? 영어를.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 창업자죠. 공동 창업자가 오픈 AI의 새로운 GPT-4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한 이게 이제 분필로 텍스트를 쓰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제 이미지가 이제 트위터 X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챗GPT 달리 3를 통해서 생성한 기존 이미지에 비해 월등하게 더 사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자, 근데 진짜 실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진짜 우리가 이게 이제 생성형 AR GPT-4.5로 생성된 이미지예요. 이게 생성된 거예요. 사진 찍은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진짜로 이게 그쵸. 이런 뭐 분필이 지워진 듯한 느낌까지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게 이제 옷 등에 우리가 이제 날개 축지라고 하나요? 날개 축지에 있는 쪽에 이게 여기가 이제 이 구부러져 있고 그쵸?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그 뼈의 모양에 맞춰서 굴곡이 져 있는 네. 이런 것들까지도 네, 표현이 다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보시죠. 이것도 생성형 AI가 그려준 거래요. 사람이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일자로 딱 그릴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도 디테일한 표현까지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오늘 구글에 대한 그런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뭐 음악 생성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웹 2.0 세상에서 늘 말하는 그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웹사이트상의 로그,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록은 뭐예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뭐 보이스도 있겠지만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예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명령어를 넣으면 이런 것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 블로그가, 내 SNS 컨텐츠가 어떤 대상 타겟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어떤 기여를 해줄 것인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그림을 그려서는 네, 사람들의 그런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그들의 시간, 그들의 돈, 지갑을 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적인 게 진짜 중요하고 이런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측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달리 3로 그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GPT-4 온리로 그린 건데 둘의 차이가 확실히 극명하죠, 그렇죠? 이거 진짜 이게 피부 색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이 제 디테일함.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뭔가 좀 생생 AI로 그린 것 같아라는 느낌이 나죠, 그렇죠?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칠판에 그 판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음, 이런 그런 모습들을 그려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오픈 AI 그 마크도 잘 사실은 표현을 못 해줬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는데 이런 것들도 네, 표시가 잘, 뭐 글자에 대한 인식들은 잘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은 진짜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25년이 되면 이거보다 더 GPT 지금 5가 나오면 그죠? 그리고 소라 AI가 영상 생성 AI 소라 AI가 나오면 뭐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픈 AI에서 지난주에 크게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챗GPT에 있는 그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유사하다라고 해서 그죠? 논란이 제기되자 그 음성 사용을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허에 그 우리 그 카메라 이렇게 장착 영화 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허에 나오는 그런 그
남성 배우와 사랑에 빠진 AI 목소리를 그 연기한 배우가 이제 스칼렛 요한슨 배우였는데, 네, 여기에서 내 목소리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해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 이제 그 챗 GPT 안에 음성 모델에는 이제 5개의 목소리가 있죠. 5개 목소리가 그 중에 한 명 이제 스카이라는 그런 그 모델이 있는데 여자 이제 그 목소리를 그 모델이 이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똑같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목소리 Hey, 뭐죠? ChatGPT. Used our voice. Pretty good. What's up? So my friend Barrett here. Time story about robots and 네. love? I 근데 got you 이제 이 covered. 목소리였는데 Gather round, 이제 Barrett. 이 목소리에 Once 대해서 네. Hey, 이제 그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오픈 AI에서 공식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 해명의 글에 대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크게 네, 그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그 지난 9월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 그러니까 그 스칼렛 요한슨이 샘 알트만으로부터 챗 GPT 시스템의 성우로 그 스칼렛 요한슨을 고용하고 싶다고 제안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9개월이 지난, 9개월이 지난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친구와 가족, 일반 대중 모두 스카이라는 이름의 그런 음성, AI 음성이 저와 닮았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제기돼서 저도 주목을 했다. 그래서 알트먼과 오픈 AI는 그 스카이의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더 잘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요한슨 씨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그 공식 오픈 AI 공식 블로그에 그 캐스팅 디렉터 프로듀스와 협업 목소리를 만들었다 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만드느냐라고 이제 기준까지도 자기들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 전문 배우를 뽑았고,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목소리,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목소리, 그리고 따뜻하고 매력적이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풍부한 음색, 그리고 자연스럽고 듣기 편한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호소력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챗GPT 목소리에 대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요. 2023년 초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스카이를 그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픈 AI가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진짜 이게 맞나 아닌가? 나는 또 이렇게 뭐 2%의 좀 찜찜함을 남기긴 했지만 어쨌든 오픈 AI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 해명을 할 만큼 네, 큰 이슈가 있었다. 거. 여기까지 이제 오픈 AI의 그 GPT-4 옴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서 조금 전달을 잘못 드렸던 게 GPT-4 옴니가 이제 무료 사용자 사용 가능하다라 했는데 PC에선 사용 가능하지만 모바일에서는 유료 결제자들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조금 주로 설명드려야 될 거는 네, 구글 I/O가 있었죠. 2024년 I/O 그 개발자 그런 회의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픈 AI와 MS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픈 AI는 LLM을 우리가 그쵸? 라지 랭귀지 모델, 라지 멀티 모달 모델, LLM을 통해서 GPT로 우리가 하여금 텍스트, 이미지, 영상 생성 모델을 만드는 그런 그런 회사, 스타트업이 그런 기업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구글에서는 제미나이에서 그 뭐 울트라라든가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온 디바이스 버전을 만들지만 오픈 AI에서 아직까지는 온 디바이스 모델에 대해서는 뭐 물론 개발을 하고 있겠죠. 네,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애플이 그 자체 개발하는 그런 그 AI 핸드폰 안에 오픈 AI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오픈 AI에 그러면 아무래도 뭐 온 디바이스 된 그런 좀 그 모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픈 AI 하면은 꼭 MS랑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오픈 AI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LLM의 독점 사용권, 오픈 AI의 그 챗 GPT를 독점 사용권한을 획득을 해서 MS 오피스 업무용 툴에 네, 우선 적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S 코파일럿, 그죠? 워드라든가 또 이런 곳들에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윈도우 11 사용자들은 바로 거기에, 음, 어, 예, 적용이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또 만드는 한 축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MS 오피스와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뭐 있다라고 한다면 구글에는 워크스페이스들이 있죠. 구글 독서라든가 구글 시트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MS는 엣지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색 엔진을 돌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 그 AI를 돌리고 있고 자 근데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전 세계 90%의 점유율을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MS가 뭐 따라가기에는 그래서 빙에서 뉴 빙으로 나오고 거기에 챗GPT를 막 적용하면서 단 1%의 점유율도 1%만이라도 점유율을 끌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 거기에 실패는 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구글이 이제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 검색 엔진에 이번에 그 iO에서 보면은 AI를 강화하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또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MS는 어떤 PC 기반의 진영의 윈도우라는 OS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글은 모바일에서의 그런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MS와 구글이 이런 또 차이가 있고 예전에 이제 MS가 PC 시대 전 주로 된 PC 시대에서는 이 이제 엄청난 힘을 또 자랑하고 지금도 이제 힘이 있지만 힘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총이 1위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모바일 시대가 들어오면서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또 보유하면서 엄청난 또 어, 힘과 IT 공룡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하고 있고요. 구글의 AI 적용은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이제 통합 발전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구글 뭐 이제 검색의 시대는 끝났어. 그렇죠? 그리고 챗GPT에게 이제 뭐 밀려서 제미나이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것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검색 엔진 전세 90% 그리고 얘네들이 자체 AI 반도체인 TPU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고 지금 벌써 이번에 버전 6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이 시장에서 절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힘을 맥을 못 추는 게 아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오픈 AI와 MS의 연합 전선 하나, 구글의 단독이지만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구글도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 클로드 3나 GPT-4 옴니에 비해서 LLM 모델이 그 제미나이가 조금 뒤처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AI 서비스에 적용하고 통합 부분, 그러니까 구글은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에 모바일과 그쵸? 그다음에 어떤 검색 시장과 TPU와 그다음에 언어 모델과 이런 것들을 구글 시트라든가 독스 이런 문서 이런 것들 그냥 메일도 가지고 있죠. 지메일. 그리고 메일 이런 그런 전체적인 서비스에 적용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이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그 발표에서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미나이에 대해서도 이제 전 그 모든 사용자들 1.5%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확대했고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구글 지메일이라든가 검색 엔진, 안드로이드 앱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또 획기적인 발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TPU에 대해서도 네,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워크스페이스, 크롬, 반도체, 그러니까 AI 칩인 반도체인 TPU까지
네, 이번에 정말 풍성한 그런 발표들을 냈거든요. 자, 근데 몇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개발자 회의예요. 개발자 회의.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이 될 거고, 일부 사용자들, 일부 개발자들이라든가 인플루언서라든가 일부 사용자들에게 먼저 사용권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최종 점검 단계, 이제 B2C 영역으로 나오기 위해 최종 점검 단계들을 이제 마무리 단계들을 하고 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오픈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IO의 개념의 그 이런 행사에서는 개발자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리소스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리소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연산 속도를 전기를 덜 먹고 그죠? 그러니까 스피드도 좀 빨라야 되고 전기를 덜 먹으면서 속도도 빨라야 되고 비용, 그럼 이제 비용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비용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많은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들을 보고 뭐야, 저거 우리 일반 B2C 영역에서 우리에게 큰 그런 영향력은 없어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 이제 제미나이 1.5 프로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GPT-4 옴니는 아직까지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GPT-4 터보 기준으로 해서 12만 8천 토큰. 하지만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200만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200만 토큰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책 15권 분량의 텍스트를 입력이, 그러니까 프롬프트 창에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텍스트를 소화 가능하고, 그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매번 많은 양의 토큰들을 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속도도 빠를 것이고, 비용도 절감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리소스가 절감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걸 활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우리 B2C 영역에서의 일반 소비자들이 유용하고 좋은 서비스를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GPT-4 옴니가 그 GPT-4 터보 기준으로 해서 기존 모델 대비해서 2배나 저렴하고 네, 2배 빠르다고 공개를 했어요. 그 전날. 그런데 그 제미나이 1.5 프로 이제 구글에서 발표할 때 GPT-4 옴니보다 30%가 더 저렴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들이 이런 그 아까 저비용에 그다음에 빠른 속도에 저전력에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쪽으로 많이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GPT-4 옴니보다 지금 우리 제미나 1.5 프로가 훨씬 더 30%더 저렴하고 더 빠르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회의, 개발자 중심의 어떤 효과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음, 우리 일반 사용자한테 뭐 얼마나 필요해? 뭐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개발자 회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미나 1.5 플래시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API용으로 제공되는 가장 빠른 모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공됐던 전체 모델 중에서 가장 빠른 모델이고, 1.5 프로보다는 가볍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멀티모달 추론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들을 통해서 요약 정리, 이미지, 동영상, 캡션 생성, 긴 문장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날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들, 이제 우리 B2C 영역에서 이제 관심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앞에는 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었고 이것도 물론 개발자를 위한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 B2C 영역에서 우리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내용들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오죠, 비오. 구글의 동영상 생성 AI 비오를 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생성과 여기서 특히 익스텐드 기능으로 있어서 이전 장면과 그러니까 그 이전 장면의 연속성을 유지를 시키는 거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 정합성 있게 계속해서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소라 AI, 영상 생성의 소라 AI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만 넣으면 이런 지금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녹화를 따로 뜨진 않지만 이렇게 지금 좀 스피드하게 스포츠가 달려가 있는 것들 지금 사실은 이 내용 이 그림이 더 선명하긴 하거든요. 달려가는 것들이. 근데 이제 제가 순간 캡처를 하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텍스트 투 비디오 그죠?
텍스트만 입력한 비디오가 바로 나옵니다. 40초짜리 기본 비디오 나오고 여기서 익스텐드 기능을 하면 이 앞에 있는 장면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뭐 45초, 50초, 55초 그러니까 얘가 40초에서 어떤 앞에 있는 차와 막 그 경주를 막 이렇게 막 그 도심 속에서 레이스를 막 즐기고 있다. 그럼 익스텐드라면 이 차가 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차가 부딪힌 다음에 다시 얘가 뭐 피하고 이런 그 차의 그 추격심 이런 것들을 네, 익스텐드 버튼만 누르면 그냥 영상들이 50초, 55초, 60초, 65초, 뭐 5분, 10분 길이든 상관없이 그냥 쭉쭉쭉쭉 계속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그때 뭐 장면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되면 또 이렇게 넣어주면서 동시에 프롬프트 넣고 익스텐드도 하고 프롬프트 넣고 익스텐드 하면서 이 영상들을 순식간에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제가 소라 AI를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죠. 이제는 이 LLM 모델이 LMM 멀티모달로 되면서 세상의 물리의 법칙을 이해하고 영상을 생성한다 했죠. 이미지 영상. 그래서 원근법이라든가 작용 반작용이라든가 그렇죠. 빛이 반사가 된다던가 그런 것들, 그렇죠.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만으로도 인식을 해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한 편의 1분짜리 어떤 광고를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광고를 만들 때도 자, 어떤 프롬프트를 넣을 것인가? 이 기업의 뭐 브랜드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쵸? 우리가 광고 영상을 촬영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어떤 카메라 영상 없이 이렇게 음, 디테일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좋은 질문을 하느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롬프트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프롬프트 엔진의 기법들 있잖아요.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좋은 프롬프트,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려면은 내가 많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생산에서 결과가 만족하면 피드백을 또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기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고, 저도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을 해놨는데, 뭐 순차적으로 뭐 선정을 해주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뽑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선착순으로 뽑아주는 것 같잖아요. 내 그 영상을 내가 직접 그 생성을 하거나 내가 영상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링크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링크를. 그게 뭐 어떤 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가 될 수도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링크를 넣으라고 포트폴리오에 링크를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소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 많이 생성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은 그 사람들을 우선 순차적으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필수 답변 항목으로 그 링크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한 걸 보면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네. 비디오 FX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대기자 명단 등록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생님 영상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SNS 채널 링크를 하셔서 대기자 명단에 한번 네,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이제 원래는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었는데 라마들이 네, 선글라스를 끼고 이 빛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움직이고 막 네, 진짜 리얼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챗 GPT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라 AI가 와 대박일 거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글도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다른 뭐 영상 생성 AI 플랫폼이라든가 어도비라든가 그죠? 여기에서도 다들 영상 생성 AI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라는 걸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이 세 개예요. 텍스트, 이미지, 물론 이제 뭐 코드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죠? 우리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가 SNS 채널이 그쵸 있는 것처럼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이것들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생성을 해주는 것들을 서비스 그런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음악 생성 AI들도 요즘 많이 지금 나와 있고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김영석 작곡가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등이라고 선정을 했더니 1등이라고 선정을 했더니 그 이제 그 다음 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 이거는 영상 음악 생성 AI로 만들었다니까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어쨌든 1등을 주긴 했는데
제법 수작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했는데 더 발전하겠죠. 어.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또 해를 거쳐 올해 연말이 되고 그죠. 올해 크리스마스 캐롤은 우리가 만들게 되면 더 그죠. 디테일한 노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완성도 높은. 그래서 구글에서도 네 이렇게 뮤직 AI 샌드박스에서 그래서 음악 생성 AI도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네 완성도가 꽤 높았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라 했죠. 자 그럼 이제 이미지 생성 AI도 있겠죠. 네,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 네 이마젠 3. 그죠? 그래서 역대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용자들 실제 이제 그 인플루언서나 베타 테스터, 인플루언서들, 그 전문가, 이미지 생성 전문가들이 이제 그 뭐 달리도 써고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평가 피드백을 들어오면 역대 최강의 이미지 생성 AI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일반 사용자들한테 사용이 허락되진 않았지만, 오픈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제 오픈되겠죠. 하나하나씩 숫자로 서비스 풀 거예요. 뭐 올해 안에 되겠죠. 그러면 역대 최강의 이미지 생성 AI라고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평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달리3, 뭐 미드저니, 이런 또,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뭐 이런, 어, 다양한 이미지 생성 AI들이 또 이렇게 이런 경쟁들을 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더 좋은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마진 3도 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이제도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다양한 뭐 그 PC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OS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그런 온 디바이스화된 그런 또 프로그램들 아니면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얘네가 6세대 TPU를 발표했습니다. 6세대. 근데 이전에 그 TPU V5E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세대를 그 성능 업그레이드 했는데 기존 V5E에 비해서 이번 6세대가 무려 4.7배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4.7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성능이 강화됐고 구글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가 자체 칩을 또 설계한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드로이드 온 디바이스와 연결도 할 수도 있고 오픈 AI는 앱 OS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불가하죠. 왜? 모바일 버전의 OS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애플이 지금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오픈 AI에게 이제 애플의 이제 AI 폰이 나오면은 같이 그럼 이제 이때 또 오픈 AI에서 네, 온 디바이스 버전을 또 GPT-4 옴니 GPT-5의 온 디바이스 버전을 아니 뭐 GPT-5 그만큼의 이제 고성능의 온 디바이스를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시장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또 경쟁들이 또 있으면서 더욱더 발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의 이제 AI 비서 프로젝트인 아스테라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전 창업자인 이제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그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AI 개인 비서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올 거고 이 AI 에이전트를 제대로 그 서비스를 구현하고 개발해내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진 기업이 결국 이 시장을 흐름을 잡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구글이 이제 AI 비서 프로젝트인 아스트라를 공개를 했는데 이런 거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진을 딱 찍어서 이것들을 이게 뭔지 분석을 해줘. 이거의 영양 성분이 뭔지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네, 분석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카메라를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동영상 버튼 예를 들어 촬영 버튼을 누르고 그냥 그 안에 스캐닝하면서 이거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것들을 일부 그 우리 블랙박스처럼 어떤 그 기간 동안 그 내가 촬영했던 영상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앞에 부분 삭제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그냥 영상을 그냥 쭉 스캐닝만 해도 얘가 순간적으로 이 제품들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네, 인식을 해서 네, 이렇게 우리에게
AI 개인 비서로서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실제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안경 탑재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영화 허가회사처럼 이렇게 계속 탑재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우리가 AI 핀처럼 이렇게 옷에 끼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한 거죠. 너 안경 그때 그 노트북 아래쪽에 있는 그 선반에다 너가 뒀는데? 라고 하면서 그 안경을 또 찾아주는. 그래서 기억을 하고. 그래서 AI 진짜 비서가 되는 거고. 우리가 GPT-4 옴니에 시연을 했을 때 그 시각장애인이, 그쵸. 그 앞에다가 카메라를 들면서 앞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사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GPT-4 옴니에서 했던 그 기능, 그 이상의 기능을, 네, 구글에서도, 아스트라라는 구글의 AI 비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시연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쇼핑을 하는 것도 바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쵸? 내가 스캐닝을 하면서 내가 집에 그럼 내가 집에 어떤 옷들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 옷장이 다 이렇게 이제 이 그 정보들이 입력돼 있으면 나 이번에 바지 내가 많은 바지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검은색 바지나 베이지색 바지가 많으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컬러의 티셔츠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추천해 줘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디 옷장에 있는 바지들과 여름 바지들은 어떤 컬러가 많으니까 여기에다 어떤 것들을 컬러를 매칭하면 좋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칭을 시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백질 음료가 있어.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음료를 먹을 건데 그럼 딱 스캐닝을 딱 하는 순간에 딱 자기가 자동으로 스캐닝하는 거죠. 그래서 100ml 가격과 영양 정보와 성분과 그죠? 이런 맛 플레이버에 대한 정보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할인 카드가 적용돼 있는지 어떤 쿠폰이 돼 있는지 뭐 2 플러스 1 서비스인지 이런 것들까지 얘가 그냥 어떤 사진을 찍어서가 아니라 그냥 스캐닝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을 하는 문화 아니면은 옷을 고르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네이버에서 파워링크 광고를 하고 광고를 태우는 것처럼 그 AI 광고 시장이 또 마케터들로서는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하면은 AI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이런 것들을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탑재되는 제미나이 사이드 패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요. 그가 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어, 자 지금 구글 독스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네 이 사이드 패널이 없죠, 그죠? 사이드 패널이 뭐야 이거? 아까 재미나이가 사이드 패널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없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네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네, 네 구글 독스 들어가면 네, 사이드 패널에 이렇게 제미나이가 탑재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됐고 미국부터 적용이 되고 순차적으로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미나이가 여기에 들어왔다. 코파일럿처럼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네,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 1.5%가 아까 그죠? 200만 토큰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엄청난 양의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카메라를 좀 옮기고 잠시만요. 카메라를 좀 옮기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영문으로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국
한글은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영어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뭐 제시해줘 해볼게요. 제시해줘 하면은 여기에서 네 지금 해당 그 랭귀지는 네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네 입력을 하면은 네 이렇게 네, 다시 네,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을 생성해주고 네. 지금 이제 제미나이 오늘 이제 저도 이게 이제 탑재된 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이 사용법이나 기능들에 대해서 보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미나이가 네, 이렇게 탑재가 돼 있고 아직 한글로는 인식이 안 되고 영문으로만 네, 인식이 된다라는 것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이제 아까 이제 한국이 이제 어, 그만큼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가 오픈됐을 때 그 초기 오픈 국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게 오픈이 한글 버전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한글 버전이 사용이 가능하면은 뭐 물론 이제 영어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하시면 되겠지만 한글 버전이 나오면은 빠르게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제가 또, 네, 알람을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네, 여기에 보시면은, 네, 그 구글 독스에는 GPT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GPT는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GPT-4 옴니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네, 호환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국어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 보고서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중간을 성해줘. 그럼 하면은,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보고서 초안을 원인부터, 그쵸? 예, 쭉, 네, 작성을 해줍니다. 쭉 작성해서, 해결 방안부터 쭉, GPT-4 옴니가 여기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도 막 만들어주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엔터를 넣고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 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바로 이미지 생성 뭐 필요 없으면 이건 뭐 지우고 여기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결론까지도 했는데 이 본격적인 걸 작성하기 전에 해당 보고서의 목차를 해줘. 네, 그럼 이제 뭐 목차부터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서론부터 이렇게 해서 쭉 저출산 문제의 원인, 그쵸? 그런 것들을 결론까지 어, 어, 그쵸? 해결 방안. 네. 그러면 물론 물론 상세하게 풀어서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작성이 되죠. 네. 그러면서 GPT-4 옴니를 네, 구글 독수에서 또 이렇게 사용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GPT-4 옴니가 있기 때문에 속도도 더 빠르고 그런 그 문장의 완성도 자체도 그렇죠. 지금 이걸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에서 유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유에서 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넣고 싶다. 하면은 기만 그렇죠. 이렇게 네,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과 가장 어려움. 그 사실은 여기서 일과 양육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얘가 이거를 지금 보라색으로 네,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바로 어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0에서 500자 이상으로 해줘.
라고 하면은, 네. 또 얘가 300에서 500자, 400에서 500자 정도로 해서, 네, 쭉 이렇게, 음, 또, 네, 네,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네.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컨텐츠의 생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가 조금 더 쉬운 UI와 UX를 제공해 주느냐, 그렇죠? 이게 속도의 싸움일 뿐인 거예요. 뭐 오픈 AI가 소라 AI를 먼저 공개를 했지만 구글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누가 더 B2C 영역에서 먼저 이 서비스를 내느냐의 이제 그런 차이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AI를 쓰느냐를 얘네도 그렇게 접근을 하겠죠. 이 기업들도. 그러면은 결국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이다. 뭐 코드라든가 뭐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뭐 의료라든가 이런 건 좀 더 버티컬한 영역에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지만 범용적으로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뭐 그리고 코드 생성 뭐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쓸 거기 때문에 아까 뭐 PPT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아니면은 워드라든가 여기에 지금 MS가 넣고 있고 구글 독수나 구글 시트에서도 여기에 지금 이제 넣고 있죠. 구글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데다가는 똑같이 MS하고 구글이 여기에서 이 AI를 탑재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S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의 최신 모델을 탑재하고 있고 구글에서는 이제 제미나이를 탑재하고 있고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탑재된 건 제미나이 사이드 패널이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뛰어난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구글이 뛰어난 거예요? 뭐를 써야 돼요가 아니라니까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서비스를 가지고 똑같이 가고 있고 근데 구글이 잘하는 것들이 있고 오픈 AI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구글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오픈 AI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구글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이 큰 그림을. 음. 두 번째로는 구글의 개인 맞춤형, 네, 제미나이, 잼스, 잼스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GPTS예요. 제미나이에서 챗봇을 만드는 서비스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만 GPT가 있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에서도 GPTS와 같이 이런 것들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뛰어나냐? 제미나이가 뭐 뭐 성능적인 면에서 지금 GPT-4 옴니가 조금 더 제미나이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컨텍스트를 받아들이는 프롬프트를 잡아 넣는 것들은 아까 그쵸? 뭐 12만 8천 아니면 뭐 200만 해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잖아요. 이 컨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이걸 리소스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문장을 압축하고 어, 요약 생성하는 거는 조금 더 구글 제미나이가 뛰어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또 오픈 AI가 뛰어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구글 개인 맞춤형 챗봇 서비스인 제미나이 잼스 이 서비스도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챗 GPT와 비교를 한 거예요. 챗 GPT와 MS를 묶어주고 그쵸? 그리고 구글하고 이렇게 대결 구도로 보니까 되게 쉽죠. 대결 구도로. 근데 그냥 구글 이 개발자 회의 발표만 봤을 때는 이런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근데 GPT-4 옴니가 저 하루 전날 엄청나게 대박을 쳤는데 이거는 뭐 별 기술이 아닌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이게 MS와 아까 오픈 AI의 연합 전선과 그리고 구글의 그런 노선을 비교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 AI와 MS에서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하는 것들은 구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정보를 요약 정리 및 계획해주는 AI 오버뷰스를 또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냐면 여기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검색의 시대에서는 뭐였어요? 내가 요가 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요가 학원을 추천해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에 있는 요가 학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면 거기에서 뭐 블로그 리뷰를 보여준다거나, 그쵸? 아니면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지도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각각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AI 오버뷰라는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여러 가지의 그 아까 컨텍스트를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고 해석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매일 저녁 퇴근을 하고 나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뭐 필라테스와 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뭐 이렇게 짐을 추천해 줘 하면은 얘가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내용을 다 인식을 해서 이 네 가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다 적합한 거를 후기 그 밑에 뭐 거기 별점 그리고 그다음에 뭐 지도 어떤 가격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구글과 네이버에서는 우리 검색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냥을 하러 고기가 먹고 싶으면 사냥을 하러 나가야 되는 시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요가 학원의 정보도 클릭했다가 아 이건 아니야 광고성이네 이거 근데 여기는 왜 가격 정보 안 나와 있지 여기 근데 왜 언제 쉬는 날인지 이거 안 나와 있지 그러면서 한 여러 개 클릭을 하면서 그 정보들을 다 어, 그 수집을 해야 됐어요. 그쵸?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단일 검색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 수많은 검색을 AI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이제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있는 구글에 있는 뭐 어떤 네이버의 파워링크다 구글의 그런 광고들도 이제 이 AI가 적용돼서 또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해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개인의 비서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냥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야 이게 왜 이 카메라 이 레버가 왜 안 움직이는지를 먼저 동영상을 여기서 왼쪽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구글 렌즈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게 동영상을 이제 구글 여기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들어가고 PDF도 들어가고 이제는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영상도 들어가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게 안 움직이는지 한번 봐봐 하면은 이 구글 검색창에서 이 영상을 분석을 AI가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네가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카메라를 이게 필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서 회전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열어서 뭐 필름을 다시 뭐 넣고 뭐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공장에 어떤 이제 초보가 일을 하러 갔어.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 영업을 하러 이제 해외에 나갔어. 신입사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까 AI 이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해당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렌즈를 찍어서 딱 보면은 이 버튼에 대해서 내가 짚어서 나 이거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줘 하면은 얘가 이 안에서 이제 기술 보고서나 이런 것들 다 제품 사용 설명서나 도면이 다 있겠죠. 그럼 얘가 그걸 짚거나 아니면 찍어서 아니면 터치를 해서 이거 설명해 주면 프랑스 사람한테 프랑스어로 스페인 사람 스페인어로 이 기기에 대한 설명과 이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면은 병원에서도 사용하겠죠. 어떤 노인들이 집에서 두 분에서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사는데 갑자기 응급처치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 창작을 하고 이제 거기 실시간으로 그 의사하고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의사 AI 의사와 함께 응급처치 AI 의사와 함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은 여기서 지금 빨리 발을 높은 곳으로 하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손발을 계속 주무르고 입안을 해서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119에 지금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119에서 너 지금 집으로 오고 있어. 너는 이때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뭘 해야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비서의 시대가 네, 이제 열리는 거고 그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AI 개인 비서의 시대가 5년 안에 올 것이고 이 5년 안에 이 서비스를 주도권을 잡는 기업이 이제 그 다음 모바일 시대에서처럼 그 다음 시대 AI 시대를 주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글하고 MS하고 오픈 AI 여기서 이제 이게 달려든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여기에 지금
투자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서비스 중에서 이게 한 세 번째가 네 번째 나왔는데 저는 마지막 이 서비스를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얘. 진짜 대박이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진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교육의 방향. 여기 뭐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GPT-4 옴니가 발표가 됐을 때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픈 AI 개발자인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수학 문제를 펴놓고 GPT-4 옴니와 함께 대화를 하고 촬영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야, 이거 생각 함수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풀려고 하는데 너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그 애한테 하나하나 이제 과외쌤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수학과를 다니는 천재적인 과외쌤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자, 얘 그리고 엄청나게 그 수학의 천재적인 그런 그러니까 GPT-4 옴니가 지금 전 어떤 시험이든 상위 10% 20%의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쵸? 얘가 어떤 버티컬한 영역의 어떤 물리학적으로 학습을 고도된 학습된 그런 게 아닌데도 웬만한 뭐 의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이런 그렇죠? SAT라든가 뭐 모든 그런 시험에서 상위 10%에서 20%의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기 때문에 하버드의 수학 학과에 있는 수학 교육학과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한번 풀어봐도 아니야. 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구나. 알았어. 야, 그럼 너 예각이 뭔지 아니, 예각? 예각 한번 짚어봐, 이래요. 예각을 짚어요. 자, 그럼 너는 빗변이 뭔지 알아? 빗변 짚어봐, 예를 들어서. 빗변을 짚었는데, 얘가 틀렸어. 빗변을 색칠해봐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아, 빗변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빗변은, 그 직각에서,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얘가 이거를 스스로 이해를 할 때까지 얘는 기다려주고, 그거를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설명하면서 그런 거 튜토리얼 식으로 쭉쭉쭉 설명해 준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봐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니까 얘가 채점까지 오 좋아 너 풀이 과정 너무 좋았고 엑설런트 하면서 이 문제 정답을 알겠니? 라고 하면서 과외쌤 짜증내진 않아 이 쌤님은 틀려도 그래 괜찮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쉽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수학, 물리, 화학, 과학 뭐 이런 쌤들을 언제든지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내 옆에서 소환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그 구글에서 노트북 이 서비스 이름이 노트북 LM 제가 이건 잠시만요. 이 노트북 LM인가 이 서비스가 제가 지금 오타를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잠시만요. 이 노트북 LM인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이 서비스명이 이게 이제 한글로 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챗GPT라고 했는데 이게 챗GPT를 붙여서 쓰면 이게 뭐 한글로 갑자기 변환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노트북 LM이라는 그런 서비스인데 구글에서 이미 나와 있던 서비스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PDF잖아, 어떤 등록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리포트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적인 리포트나 레포트를 써주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여기에 디스커션 모드가 탑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AI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물리 법칙을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자료를 먼저 넣었죠. 그 물리의 법칙을 설명해달라니까 얘가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야 잠깐만 이거 우리 아들한테 조금 더 쉽게 농구공을 예를 들어서 이 물리의 법칙을 조금 더 이 엄청난 물리의 그 과학적 그 자료를 가지고 농구공을 가지고 좀 쉽게 설명해 줄래 하니까 농구공을 가지고 그거를 물리의 그 어려운 법칙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시대에 어떤 거겠어요? 누가 양질의 정보, 여기 노트북 LM에 넣을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수스토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뭐 자료와 제가 아무리 구글링을 해서 찾는 영어의 정보는 당연히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본질적인 게 중요하고 나의 본질적인 걸 통해서 양질의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는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그쵸?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얘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내가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쌤들 책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책들도 모르는데 엄청 좋은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발견한 책들도 많고. 그렇죠? 누가 추천해 준 책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이 앞으로는 더욱 그게 경쟁력. 그래서 AI의 시대에는 더 격차가 발생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문답법이나 토론으로 지식을 습득했던 것처럼 네. 이게 더욱 중요해진 시대가 될 거예요. 왜? 뭐 아까 하버드에 재학 중인 수학 그 어, 수석 수학과 수석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영어과 수석 뭐 인문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인문학과 관련된 교수 거기에 있는 진짜 유명한 전 세계 교수급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정희 회장이 10년 안에 AGI가 등장할 것이고 AI를 거부하면 금붕어 원숭이 수준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건 ASI죠. 근데 이제 먼저 AGI가 먼저 여기 나와요. 이 영상을 보면 AGI가 나오고 AGI 시대가 되면 이 AGI는 인간이라고 AGI가 인간이라고 해볼게요. 인간이면 AGI를 사용하고 활용하지 않는 그냥 지금 우리 인류 사람은 원숭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지금 우리 인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분의 1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대요. 10분의 1 정도의 지능. 그러니까 AI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AGI 시대에 맞춰서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겠지만 AI를 다루지 않는 인간은 그냥 원숭이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AGI 시대가 인공지능에서 인간보다 더 똑똑한 근데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인 시대 그럼 이제 향후 10년, 15년 후에는 이 슈퍼 인텔리전스인 그 AGI보다 더 한 단계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거예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ASI 시대, 그쵸,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에 이 AI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금붕어 수준이 될 거라는 거. 그쵸? 기본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인간이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원숭이,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금붕어가 된다는 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영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네, 대통령은 비전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그래서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제 특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생성형 AI를 단순히 검색 엔진으로 대용으로 활용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음, 내가 어떤 페르소나 막 설정을 하고 내가 어떤 너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10년차 칼럼 리스트야. 건강 정보 칼럼 리스트야. 나는 사람들의 건강, 성인병의 질병 예방에 대한 건강에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기획해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로 넣어서 그런 것들 검색 엔진 대용으로 우리가 지금 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활용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어떻게 너는 사용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정보만을 찾기 위한 도구가 AI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공유하는 상담자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이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노트북 LM에 디스커션 모드가 들어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로 이를 토론의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회사 임원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이 AI랑 토론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을 원할 때 저는 GPT를 토론 파트너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엄청나게 그 임직원들한테 다 활용을 하게끔 해서 얘네가 특허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소스를 얻고 초보적인 전문성을 중수의 전문성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AI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AI에게 지시만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뭐라 하냐면 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AI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어떤 대답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발표 내용 있잖아. 이거를 이제 보고 디스커션 모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손정희 회장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손정희 회장이 말한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와, 씨. 이렇게 해서 GPTS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어제 1시간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이거저거 치고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럼 제가 링크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선생님들 PC를 하고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링크를 한번 드릴게요. 이 링크를 저희 단톡방에 그렇죠? 단톡방에 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잠깐만 이게 왜 텍스트 붙이기 올리기 전에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GPT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이렇게 지었어요. 신나는 무한 토론 배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뭘 해볼까? 한, 한국의 OECD, 여기요. OECD 합계 출산율의 감소와 한국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정부의 정책 준비가 부족함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제로 토론해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 우리나라에서의 그 저출산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정부 정책이 지금 10년째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제로 토론을 해 보라는 예를 들어 대학 교수님의 어떤 과제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OECD 합계 출산율을 검색하겠죠. 그죠? 찾겠죠. 그래서 한국의 그 저출산의 정책에 대해서 찾겠죠.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찾겠죠.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기반해서 그럼 이제 생각하겠죠. 와, 그러면 이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그럼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챗GPT에게 질문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신나는 무한 토론 배틀에서는 여기에서 세 명의 이게 해당 주제의 세 명의 전문가를 네, 불러오게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GPTS를 세팅을 하고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그 정답이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또 중간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제를 설정해서 감사하대요. 자, 전문가 소개. 김현우 교수. 인구학 및 사회정책 전문가고요. 이소영 박사님은 경제학 및 공공정책 전문가. 박민준 교수는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전문가래요. 토론 주제는 아까 OECD 합계 출산율 했죠. 각 전문가 입장도 있어요. 인구 감소의 사회 영향, 경제적인 문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단계별로 세팅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토론 주제 각각의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 해당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3명을 세팅을 해주고 그 전문가들의 이 해당 문제에 대한 각각의 3가지의 이슈, 그 자기들의 논쟁의 주제를 설정해줘. 그리고 그게 되면 토론의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각 전문가들의 이 해당 안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3가지씩 자기의 입장을 정리해줘.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이 내용들을 읽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줘라고 하니까 쭉 내용들을 주고 얘가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성과 전문가들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박민준 교수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 세 번째 교수를 바꿔줘 하면 또 이제 바꿔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상 좋아. 지금 이 구성으로 오늘 진행해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토론 구성, 소개, 각 전문가 입장 발표, 심도 있는 토론, 결론 및 최종 분석이란대요. 그래서 MC, 맨 처음에 이제 전문가들만 이야기가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MC 호스트를 해서 호스트가 그 내용들을 리드해주고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정리해주라고 했거든요. 호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OECD 쭉 내용이 나오죠. 전문가 입장 발표, 김현우 교수 먼저 발표 부탁드립니다. 김현우 교수 쭉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으로 이소영 박사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 아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구글로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쵸? 이런 내용들을 단 질문 하나, 엔터 하나, 생성해줘 하나만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역할, 마지막으로 박민주 교수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호스트, 새 전문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우 교수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나요? 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호스트가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쭉. 그리고 결론 및 최종 분석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정부는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응만을 좀 먼저 이렇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 대기 자, 이 서비스 네. 그렇죠? 이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 안에 그렇죠? 디스커션 모드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 디스커션 모드가 들어갔다라는 게 엄청난 그런 네, 변화인 거예요. 교육적인 것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로 칠 수도 있지만 이게 음성으로도 된다라는 거죠. 음성으로. 어떤 자료를 넣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있다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 회사에 어떤 그 최근 10년간의 그 회사의 뭐 그래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쭉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어디 취업 사이트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저기 전문가가 있겠죠. 면접 관련 전문가. 그죠? 그런 사람들 어떤 분야의 면접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질문이 예상되고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어떤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이런 음, 지혜를 공유하는 상담자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구글에 검색을 했던 거를 이렇게 잘 세팅. 그러면 이걸 세팅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는 토론에 대한 거였지만 뭐 수도리 쌤 영어일 수도 있고 지 선생님 뭐 글쓰기일 수도 있고 은하 쌤이 뭐 말하기일 수도 있고 네, 푼재 쌤님은 뭐 어떤 또 주제가 될 수 있겠죠. 희 선생님 뭐 또 피부와 관련되고 은숙 쌤은 또 뭐 그런 습 그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의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GPT에서 세팅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끔. 그러면 저는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런 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모 교육에서 미래의 그런 AI 교육의 중요성과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걸로 엔터 한 번만 두세 번만 치고 나서 그걸 쫙 읽어보고 가면 여기에서 그런 내가 전문성이라든가 내가 잘 모르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요약 생각하고 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들을 내 거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뭔가 쌤들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GPT-S 만들어 보기 할 때 다양 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세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건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GPT-S를 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 이렇게 이런 토론 배틀 그러면 이런 토론 배틀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세 명의 전문가가 세팅을 했지만 찬반 토론이 될 수도 있겠죠. 찬반 토론. 그렇죠? 찬반 토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거기에서 이제 그 찬반 토론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찬반 토론도 가능할 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새 채팅을 눌러야 된다 했죠. 새 채팅을 누르고, 자, 그럼 여기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사회에서, 가산점 제도를 적용해야 대한 주제로 토론해줘. 이렇게 되면, 그쵸? 이렇게 된 대한민국 남성들의,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학, 헌법학, 이렇게 쭉 하지만, 어, 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으로 진행을 했으면 했어. 라고, 이제, 자, 그럼 찬성 측 전문가, 그쵸? 반대 측 전문가. 이런 식으로, 또 내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론 주제는 찬성 측은 어떻고, 반대쪽은 어떻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또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뭐 어떤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이냐, 중도파냐, 이런 전문가들로 또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술들을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점선면을 연결하는 거를 오픈 AI, MS, 구글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오픈 AI, MS가 함께 연합전선을 꾸려서 나가는 것 그리고 구글이 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 둘의 경쟁 구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점선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고,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